이 WMA의 경우는 최근 주가의 움직임에 가중치를 많이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 캔들에 이슈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에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올 경우에 우리가 이 상승을 보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부분을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이동평균선을 보고 진입을 하게 되면 뒤늦게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WMA를 활용했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캔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이런 양봉이 발견되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점이 좀 더 빠르게 나온다는 게 장점이에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딩 알파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5,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난번 EMA 시간에 이어 WMA, 가중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MA도 알겠고 SMA도 공부해봤으니 WMA, 가중이동평균선?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EMA나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라고 하면 이 WMA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현재 트레이딩 알파팀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메타트레이더 5라는 플랫폼이에요. 이 메타트레이더 5, MT5를 사용하시면 해외 증권사와 함께 연계해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나는 해외 선물에 관심이 있다, 혹은 나는 해외 선물 투자를 모의 투자나 소액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WM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WMA의 특징은 이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최근 움직임의 가중치를 많이 반영을 한다,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분명 EMA 시간에서도 최근 움직임의 가중치를 많이 반영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WMA와 EMA는 같은 거 아닌가요?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WMA와 EMA의 핵심은 자세한 수식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WMA의 경우는 내가 설정한 값에 최근 주가의 가중치를 더 반영한 거예요. 예를 들어 5일선을 설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최근 움직임에 주가에 5를 더하고 그 전 움직임엔 4를 더하고 그리고 그 이전의 움직임엔 3, 2, 1 이런 형태로 이 모든 값을 합쳐서 평균을 낸 게 WMA, 즉 가중이동평균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EMA와 WMA는 같을 수는 있으나 구성된 포인트들은 사뭇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최근 움직임의 가격을 더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했을 때 변동성이 큰 단기적인 캔들의 움직임이 큰 자리에서는 이 가중이동평균선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타 매매라든지 최근 움직임에 좀 더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이동평균선의 후행성을 조금 더 잡을 수 있다는 게 WMA의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WMA를 설정하는 방법과 WMA를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WMA도 설정하는 경우가 동일합니다. EMA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 이동평균선, 무빙 에버리지에서 익스텐셔널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WMA는 라인 웨이트로 변경하시면 돼요. 라인을 웨이트로 변경을 했을 때 이동평균선을 가중 이동평균선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WMA 혹은 EMA를 설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WMA를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WMA는 일반 이동평균선에서 활용하는 방법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WMA는 좀 더 특수하게 장기 이동평균선에서도 잘 맞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WMA를 활용할 때는 장기 이동평균선도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WMA를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WMA도 활용하는 매매법은 이전에 EMA나 SMA에 설명드렸던 방식과 동일하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진입은 캔들을 기준으로, 그리고 청산은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청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WMA는 EMA나 SMA 대비해서 좀 더 빠르게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가 나와요. 그래서 진입을 WMA의 경우는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 혹은 데드크로스를 기준으로 진입을 해주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타일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 캔들이 21선을 이탈을 했을 때, 그 캔들이 안착을 했을 경우에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그리고 5일선이 21선을 돌파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포지션을 청산을 하는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입 타점을 기준으로 현재 자리에서 대략적으로
5분 봉상 많게는 2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도 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정말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 나스닥 본장과 같은 경우에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5분 봉이라든지 15분 봉을 활용한 WMA 매매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00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방법이에요. 이 WMA의 경우는 최근 주가의 움직임에 가중치를 많이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 캔들의 이슈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올 경우에 우리가 이 상승을 보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부분을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이동평균선을 보고 진입을 하게 되면 뒤늦게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WMA를 활용했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캔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이런 양봉이 발견되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점이 좀 더 빠르게 나온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WMA를 활용할 때는 다른 장기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좀 더 빠르게 최근 주가의 움직임을 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돌파에 대한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을 좀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시는 이 노란색 선이 200WMA예요. 그리고 현재 흰 색깔로 보이시는 게 200SMA입니다. 일반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좀 더 주가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돌파 구간, 장기 이동평균선의 돌파와 이탈 구간을 봤을 때는 일반 이동평균선보다 가중 이동평균선 혹은 EMA를 활용하시는 분도 많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 EMA와 WMA 그리고 일반 이동평균선, 이 모든 이동평균선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동평균선이 정답이다 라는 개념보다는 내 매매 스타일과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지표들을 활용하시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조 지표든 차트든 어떠한 방식의 정답이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매매 스타일과 맞는 이동평균선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단순하게 이동평균선을 그림 맞추기를 하지 말고 이러한 디테일한 이동평균선이 있다, 이런 종류도 있다, 이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 혹은 해외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알파팀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